우리가 겨울과 여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태양을 많이 받는 때가 이렇게 여름이고 그렇지 않은 때가 겨울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태양은 일종의 난방장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난방장치를 생각하면 여름에는 어떤 급격한 태양열을 받기 때문에 공기의 팽창, 지면도 데워지고 그 열이 축적되어서 위로 올라가서 습도가 많이 이게 물이 이제 많은 곳 바다라 강이다 물이 많은 곳에는 습도가 증발하겠죠. 밑에 지하수 같은 것도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증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특히 바닷가 같은 데는 폭풍우가 많이 발달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우리가 가스레인지에서 물 끓이다 물도 팍팍팍 그렇게 많이 끓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게 운동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폭풍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어떤 바다에 있는 수분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폭풍우의 힘이 세지는가 비를 많이 내리게 되는. 그럼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태양빛을 많이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차갑죠. 겨울에도 태양이 안 비치는 건 아니에요. 안 비치는 게 때문에 온도의 차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여름보다는 직사광선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춥죠. 그래서 겨울이거든요. 이 추운 때는 여기서 비구름의 발달이라든지 태풍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가스레인지에서 물을 안 끓이면 이렇게 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습도의 차이로만 이렇게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지. 우리가 촉진, 이렇게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덥게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가스불로 데우면은 촉진을 해주는 거죠. 그걸 인위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활발하게 온도로 인해서 물이 어떤 그 공기 중에 수분으로 변해서 수증기로 변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구름이 형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형성되더라도 습도가 적으면은 그냥 그 먹구름이 되지 않고요. 그냥 구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먹구름이 되는 거예요. 먹구름이 되는 제 나름대로 이론으로서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태양빛을 온 우주에 별이 가득해야 되는 여기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이유는 그것은 전리층이라는 빛을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둘은 동질의 것이어서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유도를 하는 것이다.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전리층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층에도 그러면 전기를 담고 있을까요? 그렇죠. 전기를 담고 있죠. 그 중에서 수분이 많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분이 대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우리가 젖은 손으로 이렇게 뭐 전기 도구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른 손으로 만들 때는 별로 상대적으로 덜한데 젖은 손으로 만들면 그것이 전기가 전도되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물에다가 전기에다가 물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감전사고가 생겨요. 물이 이게 전기가 흐르는 어떤 길이 될 수 있는데요. 대기 중에도 수분이 가득한 그러니까 아래층에 그 구름 밑에 또는 이 구름 위에도 수분이 가득하게 되면 전기가 전도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제가 그래서 이제 구름에 전기가 충전이 전기가 뭐 우리가 보면 물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에다 물을 가득해 놓으면 전기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래서 어떤 전리층이라든지 그 밑에 층에서 전기가 존재하고 있다가 특히 어떤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 그 길이 생기는 전기가 흐르는 길이 되어서 보다 쉽게 전기가 전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구름에 전기가 이제 충전이 된다. 근데 공기가 충전이 되더라도 대기 중에 그 구름 밑에 있는 층이 습도가 적으면 그래서 마른 벼락만 치고 이게 번개가 번쩍번쩍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수분이 많게 되면 그것이 그 수분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거죠. 전기가 이렇게 길처럼 전기선처럼 습도가 물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다가 전기 흘리면 감전사고예요. 물에는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길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나무 밑에는 보통 지하수가 많이 생기죠. 지하수가 보통 있어서 큰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물이 없어서 말라 죽거나 작은 나무들이 되겠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큰 나무 밑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큰 나무 밑에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금속 근데 피레층 같은 걸 일부러 둬가지고 높은 곳에는 아무래도 높은 거는 벼락이 맞을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 피레층을 일부러 둬가지고 전기를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땅으로 유도해서 흩어버리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뭐 어떤 다른 뭐 금속층이라든지 우리가 대기 중에 암석에 근데 금속층이 그렇게까지 다량으로 있을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피레침 같은 것도 금속이냐 그럼 금속입니다. 금속이 많으면 그쪽으로 전기가 상대적으로 전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물까지 같이 물 옆에 계시면 물 옆에 계시거나 높은 나무 이런 데 있으면 그래서 그 번개 치는 날에 높은 나무 이렇게 밑에 들어가거나 우산 들고 이렇게 있거나 차 안에 이렇게 밖에 있지 말라 그러잖아요. 금속이라서 그래서 차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차 안에는 이렇게 어떤 번개 같은 거 맞을 때 그것을 밑으로 피할 수 있게끔 장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객기에도 그걸 만들어 놨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레인지에서 그냥 물을 담아놨다 그래서 증발이 잘 생기나요? 증발이 생기긴 해요. 습도의 차이로 인해서. 대기 중에 겨울 같은 데는 습도가 별로 없는데요. 왜냐면 물을 증발할 만한 에너지가 태양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도 이렇게 겨울에는 이런 베이비 오일 같은 걸 발라가지고 수분층을 보호해서 쪼글쪼글해지지 않게 건조해지지 않게 하잖아요. 잘 트잖아요. 하얗게 되고. 그래서 머리에도 이렇게 바르는데 이렇게 쇼킹 오일하고 제가 바르고 그다음에 베이비 오일을 이렇게 다 바르거든요. 그래서 겨울 되면 제가 며칠만 발라도 구분은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씻어요. 며칠 좀 놔뒀다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씻으면 이렇게 머리에 이제 건조 현상이 상대적으로 없어서 비듬이 안 생기고 겨울에 이제 비듬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가 그걸 찾았거든요. 무릎 같은 것도 다 하얗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도가 있는데 몸 안에는 우리는 몸에는 발열이 있죠. 신진대사가. 그래서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과 활발하지 않은 사람 온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진대사가 아픈데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은데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그 어떤 활발하지 않은 노인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거나 그러면 혈액이 흐르면서 온도를 높여주거나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해가지고 발달해서 근육층이 있거나 이러면 또는 많은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거나 뜨거운 물 이런 게 뜨거운 물도 도움이 되죠. 온도를 높이는데 뜨거운 음식, 국물 그다음에 발열, 운동을 통한 어떤 발열이 이렇게 어떤 잘 학습이 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몸 안에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열을 해주거나 이런 하는데요. 발열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죠. 이것도 학습을 통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는 차갑게 해주면 그래서 몸에 에너지를 뺏겨서 몸의 어떤 생명 유지 활동, 그다음에 신체 세균과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 이런 곰팡이 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작게 되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으슬으슬하게 되고 온도가 내려가거나 또는 바이러스 질환에서 어떤 때는 고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열이 일어날 때는 차갑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으슬으슬 떨릴 때는 따뜻하게 위불 덮고 난방기구를 켜셔야죠.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는 좀 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환자실에 가습기를 갖다가 이렇게 저는 가습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정실가기가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그 공기가 이렇게 우리 안에 폐 안에 들어오게 되면 폐렴이 잘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는 딱히 그것을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도 이게 호흡이 이게 우리가 비 올 때 보면 이렇게 폭포수 같은데 이렇게 음이온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러네. 약간 온도가 낮거나 그때 호흡이 상당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냐면은 그 상대적인 습도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공기가 메말랐을 때 막 가열을 우리가 이렇게 난방기구로 가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공기가 완전히 메말라 있을 때는 호흡이 쉽지가 않아요. 습도의 차이 때문에. 이 습도가,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습도가 있잖아요. 그럼 밖으로 나가지 안으로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습도를 높여줘가지고 이것이 안으로 이렇게 공기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온도가 살짝 낮고 습도가 조금 있어주면 호흡이 좋아요. 근데 항상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습도가. 이렇게 온도가 만약에 높은 상태에서 습도까지 가습기 틀어놓으면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온상이 되고 그것이 폐 안에 들어오면
그렇죠. 중환자실에 폐렴이 잘 걸리거나 그 사람들은 사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중환자실에 가습기를 틀어놓지 말고 차라리 환기를 시켜야. 겨울에는 환기 시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공기청정기도 좋은데 공기청정기 안에도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온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균테러 하면은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테러하면 많은 사람을 감염된 공기청정기를 등에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건 딱히 쓰지는 않습니다. 환기를 잘 시키고 그리고 집안에 물 이렇게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그냥 살짝 그리고 가스레인지 살짝 끓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약간 덥다 그러면 이제 그때 바닥에다 물 한 번 싹 끓여주고 안에 이제 바닥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바닥에서 물 한 번 딱 끓여주고 그냥 지가 자연 증발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둔답니다. 그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구름이 잘 생성되는 것은 온도하고 관련이 돼 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집안에서 가스레인지 온도가 이렇게 난방을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난방을 하다 보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외부에 이제 창으로 이렇게 2층이다 그러면 2층으로 가면 그 옆에 벽이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습기가 있어서 결로가 창문 같은데 물이 흐르는 현상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제습기를 만드는 원리인데요. 제습기는 여기가 한쪽은 더운 공기고 한쪽은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면에 부딪히게 하면 물이 흐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습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차가운 것과 그러니까 그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수분이 그게 응결이 잘 안 되죠. 물이 잘 형성이 안 되는데 끓였다. 겨울에는 난방을 하니까 여기서 안에서 음식도 하고 또 수분이 사람 몸에서도 증발을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증발을 이렇게 가스레인지 하다 보면 증발을 해서 그 습기는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겨울은 이렇게 온도와 습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다가 이제 그걸 밑으로 더 이상 찰 게 없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층 저도 이제 2층 올라가다 보면 창문에 이렇게 겨울에 내가 거기다 물 뿌린 것도 아닌데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어떤 벽면에도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이렇게 어떤 거기서 이건 까맣게 돼 있거나 곰팡이 현상 이렇게 곰팡이까지는 아닌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습도가 흐르는 곳을 따라서 페인트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래 보통 이제 그게 공기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습기가 거기를 잘 머금은 것이 통과하면 페인트가 벗겨져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응결이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름이 형성되는 원리죠.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이렇게 온도가 높으니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쉽게 형성되고 습도가 적으면 그냥 빈 구름이 되는 거고 그냥 마른 구름이 습도가 이제 많아지면은 충분해지면 먹구름이 되고요. 겨울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햇빛을 덜 받잖아요. 그럼 대기 중에 차가운 균이 있어서 차가운 균이 밑으로 여름보다 차가운 균이 밑에 내려. 그게 이제 하강기류가 되는 거예요. 차가운 균이 우리 이렇게 지구 안에는 공기가 가득히 차 있는 게 아니고 공기가 있는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희박한 곳이 있어요. 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밀도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물이 이제 공기보다 무거운데요. 물이 위에 가서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래서 공기도 이렇게 밀도를 갖고 있어요. 가볍지만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특히 그 지구가 어떤 자전과 공전을 해서 회전을 하다 보면 지불놀이 아시죠? 지불놀이 하시면은 회전의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거운 물건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저는 이렇게 어떤 지구의 어떤 중력을 믿지 않고요. 네, 그 어떤 자전과 공전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 지면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밀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회전 압력으로 해서 압력이 생겨서 거기에 우리를 딱 잡아주고 있는 거. 그래서 뭐달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둥둥둥 뜨거나 그래서 압력을 갖다 상대적으로 없애주는 이런 상태에 가면 우주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둥둥둥 떠요, 우리 몸도. 그래서 딱 눌러줘야지 압력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눌러준다는 거죠. 고정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얘가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없으면 이게 이제 압력이에요. 대기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위로 떠요. 그래서 눌러주는 힘 때문에 지면에 붙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닷물도 이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중력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고 그거는 저는 사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지구에 자석의 힘이 있으면 우리 몸에도 혈액순환 안 돼요. 이게 헤모글로빈 안에 Fe 철이 들어 있는데
그렇지,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혈전이 생기겠죠. 쓸데없이 여기다 자석 붙이는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사람들 좀 지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에 저는 또 비방할 생각은 없는데요. 비방할 생각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제품을 비판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혈액순환 이렇게 헤모글로빈의 철이 있는데 그 자석 붙여놓으면 좀 그렇겠죠. 자석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그 금속 같은 게 달라붙나요? 그럼 거기 운동에 지장이 안 생기겠습니까? 네,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기도 밀도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온다. 특히 겨울철에는 온도가 햇빛을 받아갖고 지면이 닳아주면 이렇게 상승고리가 생기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차가운 것은 밤에도 보면 밤에도 이게 햇빛이 없으니까 차가워져서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서 대기 중에 있던 나쁜 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밑으로 내리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비 같은 것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우리가 뭐 집안 창문 같은 거 샤워하듯이 청소를 하듯이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공기가 청명하고 그때는 치아도 밝죠. 그래서 거기에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많이 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지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차이는 있겠죠. 그날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미세먼지를 물로 이렇게 씻어주면 비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이죠. 대기도. 그래서 겨울보다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생성되는 원리는 결국 온도의 차이. 온도가 높을 때 구름이 많이 생성되고 습도가 높을 때 이렇게 대기 중 주변에 바다가 많이 있다. 물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돼요. 대기 중에 여름 같은 데는 태양열에 의해서 지면이 달궈지거나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물이 이제 달궈지거나 햇빛 나무들도 싱싱하게 잘 자라요. 따뜻한 상태에서는 잘 자라는데 나무도 생장이 잘 안 돼. 그래서 중환자실에도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거나 노인들은 신진에서 떨어져 있죠. 혈액순환, 혈관이 막 혈액순환이 안 되고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운동을 좀 하거나 따뜻하게 해주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발열이 덜 되니까요. 혈관을 막힌 거 뚫어준다든지 자기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발열을 해주거나 뜨거운 음식 따뜻한 물을 차가운 물 드시면 냉각돼요. 차가운 물 드시면 냉각되고 혈관도 잘 막힌답니다. 몸이 굳어지거든요. 겨울에는 보면 관절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게 몸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니까 관절 질환이 많이 생기고 스트레칭 하시고요. 따뜻한 물을 따뜻한 커피도 좋아요. 원두커피 그냥 저는 시중에 나온 걸 잘 안 쓰고요. 시중에 나온 게 약간 뭐 혈압이 높아진다 그래. 원두커피. 그래서 그냥 생두를 볶아가지고 그냥 기름면 살짝 튀겨가지고 물 씻었어. 제 나름대로. 그래서 방송가에서 하지 마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원두를 튀겨가지고 한번 씻어가지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하는 그거 전 세계 원두 시장에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여기 이장우의 시골 마을 이장우에서 전통적인 맥주 막걸리 제조법이 아닌 빵 만드는 수준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제 걸 보신다는 거. 내가 편스타랑에서도 제 음식이 제가 발표만 하면 꼭 나와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행정부랑 노동부 경찰청 조합미 대상 국가의 기관 그다음 서울시인제 국가기관 굉장히 이례적으로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나도 내시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옆에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식품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LG도 하셨고 다 광고 제 기술이 다 나와요. 현대기아차도 하시고 그런 후부터 그러더라고요. YTN의 제 기술이 플라스틱 창문, 그다음에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에서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나오고 다 별의별 기술이 내 기술이 다 나오는데 방송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골 마을 시장에서 전통적인 막걸리 제품 빵 만든 리스트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쓴 거고요. 빵 만든 리스트 비누를 여기서 넣어가지고 일부러 탄산을 첨가시켜. 원래는 설탕도 넣어요. 설탕 넣는데 그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설탕을 먹이면 이렇게 이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쉽게 증식이 많아서 탄산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탄산이 많이게 하게 하는 구조를 위해서 빵만 내리시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혹시 맥주 회사나 포도주 회사 가신 건 아니죠? 그래서 제 걸 가지고 사업화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백종원 씨하고 같이 방송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편스트랑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음식품 기술이. 이온일 셰프도 냉장고를 부탁해서도 내가 귀리를 튀겨가지고 소금 설탕 넣어가지고 프라이팬에서 볶아가지고 엄청나게 맛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방송가에서 제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을 여기다 채워가지고 약간 장애가 있거나 아픈 분들을 그래서 계단에다가 바를 놔가지고 그래서 물건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앉으시면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어떤 아이돌 스타가 이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내가 그 김치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통합 액젓을 말씀을 드려요. 통합 액젓 팔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까나리 액젓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멸치 액젓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우 액젓 들어가고 참치 액젓이 이렇게 순수로 들어가거든요. 참치 액젓을 빼실 때도 있는데 전참치에서 이걸 똑같이 하시더라고. 거기다가 들깨가루를 넣는 것만 틀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통합 액젓을 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방송과에서 제 거를 좀 많이 보시고 그래서 제품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 남의 기술 아이디어를 함부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시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계시다면 그러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외국인 홈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최대 5,000명으로 제한을 해놓으셔서 페이스북에 5,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그 유튜브에서는 제가 700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도 그걸 보시고 한 분이라도 보시면 딱 전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다, LG다, SK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보시면 현대기아차다. 그럼 연구원이 본다. 그러면 딱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어쨌든 내 기술이 왜 거기 다 있냐라는 지적을 해도 얘기를 해도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끓여서 만들어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발효 숙성을 거죠. 그리고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 이렇게 끓여서 매실 씨를 제거하고 설탕을 넣고 만드는 건데 그걸 기반으로 매실주도 만들어. 이거 만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백종원 씨가 혹시라도 연관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종원 씨 편스드랑 이연복 그다음 이영자 뭐 이기영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냉장고를 부탁해 이렇게 뭐 최 셰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셰프분들이 제 거를 따라하거나 사업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성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함부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쨌든 뭐 방송국에서 통합 액젓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부들에게 김치 담그기 쉽게끔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이렇게 순서로 프로테이제를 그다음에 새우 액젓, 그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참치 액젓도 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김치를 찹쌀풀 넣고 그다음에 볶은 기리를 좀 넣어줘요. 볶은 기리나 그 기리 풀 가루를 그다음 넣어주고 설탕을 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카레가루도 좀 넣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김치 통합 액젓은 아무래도 할 것 같아서 전참시에서 이걸 똑같이 하시는데 정말 좀 참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업화를 남의 기술 아이들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건데 사업화시키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빵만들 인스튜트로 맥주나 포도주 회사에 가셔가지고 가신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럴 일 있겠습니까? 전통주가 됐든 이건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다. 끓여서 무슨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드냐 발효식품인데 끓여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주도 쓰지 않고 된장 만들 때 볶은 기류를 갈아가지고 볶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해서 좀 써서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소금 설탕으로 끓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가루가 진간장, 참치, 후춧가루 넣고요. 뭐 간장도 그렇게 똑같이 해요. 간장은 물을 많이 넣으면 간장이 되는 거고 된장은 물을 적게 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볶은 기리로 만든 된장제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 콩으로만 된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볶은 기리를 가지고 가루 내고 소금 설탕 넣고 그다음 마늘 가루가 진간 참치 후춧가루 넣으니까 됩디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이게 된장보다 더 맛있는 거. 이거 만드시면 되겠죠. 녹두로도 되고요. 녹두로도 되고 팥, 그다음에 조, 기장, 수수, 뭐 옥수수, 쌀 버리로도 된장이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똑같이 물만 많이 넣으면 그렇죠. 이것도 간장이 돼요. 그래서 저때 동영상에 제가 녹두 플러스 볶은 기리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소금 넣고 물 끓여가지고 마늘 가른과 진간 참치 후춧가루 넣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간장에다가 어떤 치즈를 넣은 간장, 어떤 소세지 넣은 햄 소세지 넣은 간장
이 부분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뎅을 넣어가지고 오뎅 간장을 만드신다. 그다음에 명태알이라든지 이런 알 종류를 살짝 볶든지 익혀가지고 그냥 같이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명태알, 날치알, 양미리알, 또는 철갑상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장을 만든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간장을 만들 때 초콜릿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지맘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장, 고추장 이렇게 간장 만들 때도 초콜릿도 들어가거나 치즈가 들어가거나 마요네즈 이렇게 해서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규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건, 체다, 조위성, 파마산, 칠청, 천혜, 한라봉, 귤청, 자몽청,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들거나 매실청에도 이렇게 맛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콜라 만드실 때 커피 온도를 제가 기름에 튀겨가지고 물에 한번 살짝 씻어갖고 그냥 볶아가지고 만드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품질에 싼 거를 제가 로브스타를 이렇게 쓰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전 세계 큰 시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스팅 방법은 제가 개발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시골마을 이장훈 이렇게 백종원실에 연관이 돼 있다 같이 프로그램 하셨습니다. 그분이 식품업계에서 좀 어느 정도 권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복 씨나 이기영균, 이양 씨나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분들도 이걸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남이 제가 녹차 같은 것도나 뭐 기존에 시중에 중국에도 차 종류가 많잖아요. 녹차, 홍차 이런 것들에도 과일청과 과일잼 또는 맥주나 술을 넣어갖고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아이스크림 분말을 넣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복숭아티, 레몬티에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가지고 다양하게 가루로 만드셔야죠. 그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홍차하고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차 종류를 살짝 튀겨가지고 기름에 살짝만 너무 타면 타버리잖아요. 조금만 튀겨서 물로 살짝 씻어서 그거를 차 만들면 진짜 맛있어요. 이런 방식의 차 만드는 방법도 제 기술이고요. 피시 소스. 우리나라는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까나리, 굴소스 이런 것들이 되게 낙지, 오징어, 쭈꾸미 이런 걸로도 만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피시 소스를 발효식품이라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끓여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끓여가지고 만드는 피시 소스. 그냥 끓이거나 익히거나 삶거나 굽거나 이거 다. 그 중에 튀겨서 만든 게 맛있더라고요. 튀겨가지고 하니까 더 맛있어요. 이 부분도 생선이 됐든 뭐가 됐든 피시 소스를 끓여서 만들고 익혀서 만들 수 있다.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간장 같은 데도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굴소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좀 첨가를 해서 간장을 만든다. 또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물려 쌀려 물려 쌀고 조청 이런 것들에도 유자산, 레몬청, 딸기, 바나나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주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볶은 귀리를 이걸 좀 섞어주니까 좀 더 맛있더라. 뭐 다른 것도 돼요. 찹쌀도 넣어줘서 좀 더 맛있게 만드는 물려 쌀려 조청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식초도 동일합니다. 종면에 이거를 그렇죠. 다양한 종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맥주 같은데도 맥주나 포도주에도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볶은 귀리를 좀 넣어주거나 볶은 귀리주를 빵 만드는 이스트균으로 보리어 기름을 넣고 끓여갖고 만든 다음에 설탕 넣죠. 설탕을 넣어야지 탄산이 증가하는군요. 이게 진짜 명품주라고. 포도주에도 넣고 소주, 위스키에도 넣었더니 정말 맛있다. 막걸리에도 넣었더니 진짜 맛있다. 코코넛주하고 했더니 진짜 맛있다. 코코넛 시중에 파는 깡통이 이렇게 원액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빵 만든 이스트균과 부주포에 보리역 기름을 넣어서 만드는 맛있어요. 맥주에다가도 보리역 기름을 넣고 하니까 맛있더만요. 그래서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만드니까 설탕을 매일마다 주는 이런 방법으로 맥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도 끓여가지고 그다음 식힌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균을 좀 이렇게 보온실에서 정식을 통해서 설탕막이 정식히 숫자를 늘린다는 그걸 넣어주고 소금 조금 넣어주고 소금 조금 넣어주고 이것을 투입을 해. 소금 넣는 경우도 제 기술이라는 거.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어주고 그다음에 매일마다 설탕을 넣어서 만들어요. 막걸리나 소주, 위스키, 그다음에 포도주나 기타 과일주, 매실주, 그다음에 맥주도 이 제조 공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맥주나 어떤 콜라에 탄산을 넣어주는 기주가 있죠. 그거를 상중하로 넣어주는 기술.
여기 상중하로 넣어서 표면 그다음 여러 군데 넣어서 이렇게 많이 탄산을 함유하는 이 기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콜라 회사에서도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나 콜라 회사에서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만들어요? 저도 이제 과학기술도 발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석유 정제할 때 수소 넣으시잖아요. 석유 정제할 때 수소를 이렇게 밑에 층까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넣지 않고 항중화로 해서 깊이를 따라 넣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여러 군데 넣어주면 수소가 많이 함유된다. 석유 정제할 때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면 보다 더 활발해져 가지고 그것이 석유 정제가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이산화탄,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넣어주면 그것도 기체가 이제 활발하게 운동을 하면서 고품질의 석유를 얻는 석유 정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서로 이제 그 어떤 방송국의 어떤 판,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방송 반사판처럼 해서 금속이면 더 좋죠. 그래서 태양열을 반사해갖고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하시면 제 기술이라 했죠. 태양열 조리판에도 조리기에도 계속 둘 수가 있고요. 그걸로 이제 끓이셔도 돼요. 아니면 서로 파행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 돌려갖고 이렇게 끓여서 되고 석유를 밑에서 끓여도 되지만 그것도 같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촉진을 하게 돼. 원래 그게 이제 뭐냐면은 물에다가 전기분해, 열분해를 동원해서 수소산소 추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 정제할 때도 쓰고 콜라 제조법 할 때 제가 흑설탕을 넣어서 만들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가지고 흑설탕, 활성탄, 비정제 설탕 그걸 넣으면 맛있다. 코카 이것도 이렇게 따라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가에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어떤 그 제조 방법이라 그러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아니더라. 코카콜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뭡니까 코카잎을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성분을 이렇게 끓여서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콜라나 액상 좀 넣고 그다음에 흑설탕을 넣어주네요. 흑설탕이나 프라이팬에 한번 설탕을 볶아주면 그렇죠. 약간 또 카라멜화 되는데 이걸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소금 조금 넣어주고 전량 그다음에 기타 다른 첨가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탄산을 넣을 때 깊이를 따라 이렇게 상중하로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전자레인지 같은데 전자레인지도 어떤 밑에만 나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따라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전파를 쏘면 음식이 골고루 익어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자레인지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오븐 만들 때 약간 30도씨 안팎에서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븐을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미니 오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보온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30도씨 정도면 딱 적당해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 익어버리니까 이스트가 그렇게 해서 보온실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30도씨 안팎에서 그런 거 만드시면 오븐 같은 거 전자레인지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것도 서로 파행이 되는 여기 전파 초음파를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진탕이 잘 이루어 세척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공격기 할 때는 레이저 가공기 할 때도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섞어주면 여기서 어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어쨌든 얘기하던 것만 제가 얘기하고 방송가에서 이거 하시지 마시라. 그 다음에 콜라 만들 때도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리,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성, 파마산, 지휘청, 천혜, 할라버, 귤청, 자몽청. 이거는 커피 이런 스틱으로 파시는 거기다 가루를 넣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홍차, 녹차 할 때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튀겨서 이렇게 어떤 차를 만드시면 제기술. 중국의 차 종류 많죠. 보이차가 됐든 뭐 그것도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볶은 길이로 그것을 어떤 탄산을 넣어가지고 탄산음료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 진짜 맛있는데요. 또는 그것을 그냥 그렇죠. 그 일반 숭늉으로 해가지고 파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하실 것 같아서 왠지 느낌이 쎄하네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볶은 길이
복근 귀리 음료를 만드시면, 제가 이렇게 제품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간장 만들 때도 카레를 좀 넣어주는데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마요네즈를 넣기도 하고, 치즈, 뭐 초콜릿 이런 것을 넣기도 하고, 과일청과 과일잼 좀 얘기한 그런 것들을 같이 넣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치즈하고 카이막 만들 때도 동일하다. 치즈 카이막 할 때도 유자차, 그다음에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이렇게 넣고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드시면 저기서 또 거기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생,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 이런 초콜릿, 치즈를 넣어서 햄과 소세지를 만들거나 치즈와 카이막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럼 오뎅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튀긴 육포 파시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튀긴, 그다음에 오뎅은 이미 튀겨서 나오지만 오뎅을 튀겨서 육포화 시키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튀겨가지고 떡 같은 거, 집안에 이렇게 떡 같은데도 튀겨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튀겨서 뭐 바람떡 같은 거 한번 튀겨보세요. 진짜 맛있지. 그래서 튀겨서 내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람떡 송편 이것도 제 기술인데, 그것도 혹시 왠지 쎄하네 느낌이, 하시지 마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맥주에 그것도 콜라에다가도 맥주나 술을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 이것도 있다. 커피, 홍차 이런 녹차에도 술을 제가 가루화시키는 나는 말씀드렸는데, YTN의 어떤 독일의 맥주 회사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그것도 여기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까쯤에 제가 이렇게 구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겨울에나 이런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가스레인지에서 우리가 집안에 있어서 이렇게 불을 켜면은 그냥 물이 담겨져 있다 해서 저녁에 습도의 차이로 인해서 증발은 하긴 하는데, 여름 겨울에는 햇빛이 상대적으로 적지. 그래도 햇빛이 없는 경우는 아니거든. 따뜻할 때가 있거든. 그럼 이제 증발이 좀 이루어지고, 겨울 같은 때는 수분이 대기 중에 이렇게 어떤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구름이 잘 발달을 할 태풍도 약해요. 태풍도 잘 생기지 않고, 다른 외부 지역에서 오는 경우는 있죠. 태풍의 힘이 세가지고 바다 같은 데 발달해가지고, 그렇지만 그 어떤 육지 안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 좀 이렇게 비바람이 센 이유가, 바람이 주변에 다 바다니까 습기가 증발이 돼가지고 많이 상대적으로 겨울에도 많이 생기리라고. 또 겨울에 상대적으로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비구름이 잘 생성된다. 습기가 적으면 어쨌든 빈 구름이 돼, 마른 구름이 돼. 습기가 많으면 이렇게 먹구름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먹구름이는 무거우니까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상층부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갑고 하강을 좀 해 있고, 아래 공기도 이렇게 온도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름의 위치도 조금 낮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상하기는 거기도 습기를 동반을 하고 있죠. 습기가 좀 적죠. 그래서 습기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좀 찬 공기가 있어서 쉽게 얼음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눈으로 변하는 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외부 지역에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다른 데서 불어오면은 눈을 녹일 수 있겠죠. 여기 어떤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따뜻한 바람이 온다, 외부 지역에서, 그러면 그 따뜻한 바람이 눈을 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구름은 잘 발달한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렇게 햇빛이 잘 비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비구름이 발달하지를 않고, 이렇게 여름처럼 빈번하게 폭풍은 안 생겨요. 장마가 일어나는 잘 안 생기고요. 그래도 어떤 습도의 차이는, 겨울에도 햇빛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온도가 따뜻할 때가 있고 외부에서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지역은 좀 이렇게 안 불어, 좀 다른 데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 또는 다른 데서 찬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약간 더 덥기도 하고 겨울이라도 약간 더 춥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한낸 정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밖에서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됐을 때, 우리 집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외부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워서 열어 너무 시원하고, 이런 외부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더워서 문을 닫아놓고 안에 냉방,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라는 게 그 지역에 있어서 외부에서 기류가
한게 차가운 바람 또는 차가운 공기 이런 것이 유입이 될 때 있다. 또는 더운 공기, 더운 바람 이런 것이 유입이 되거나 습도 그렇죠. 습도가 비 올 때는 습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습도가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자체적으로는 중발은 별로 무리 안 하지만 외부로부터 이렇게 습도 이동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이 돼서 거기가 습도가 높아진다든지 여름에는 막 후덥지근하잖아요. 온도가 여기서도 이렇게 증발하고 다른 데서도 막 증발하고 이렇게 습도가 그냥 후덥지근해가지고 그래서 바람까지 안 불면 막 갇혀갖고 한증막처럼 답답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흡을 할 때 중환자실에서 호흡을 할 때도 이렇게 살짝 어떤 온도가 살짝 낮아지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거 공기가 습도가 없으면 호흡도 잘 안 되긴 하나 중환자실은 제가 뭐 환기 정도 그렇게 살짝 물 뿌려주는 정도면 충분하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원상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침묵 가습기 안 씁니다. 공기청정기도 쓰지 않고 답답해서 못 쓰기 때문에 탁하다 그러나 오히려 공기청정기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냥 환기시켜 놓구나 그렇습니다. 환기시켜 놓고 그렇고요. 딱히 안 써도 뭐 건강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가에서 그리고 제 기술을 어떻게 보시는 모르겠는데 자꾸 제 기술이 왜 거기 무슨 모듬입니까? 모듬으로 다 모여있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혹시 그 초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촛불에 그 초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약간 발화를 시키는 이런 게 캠핑 갔을 때 뿌려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하시는 거 아니죠. 초는 가루나 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착화제로 만드는 그 기술을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초 있잖아요. 초에다 심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밝히거나 아니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사각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심지를 많이 심어서 조명으로 좀 더 밝잖아요. 그다음에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거를 이제 금속 용기라든지 넘어져도 유리 용기 같은 거 타지 않게 조명으로도 좀 하나죠. 그릇만 제거하는 장치만 넣어주면은 이게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난방용으로도 텐트 안에서는 하나 넘어져도 한 개짜리 안에 딱 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넘어져도 타지 않는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과 난방용으로 사용하시면 한 개짜리가 있고 몇 개짜리가 있겠죠. 그것도 제 기술 방송 하시는 거 아니죠? 참숯이나 목탄 이런 것도 그래서 콩기름을 넣어서 하니까 저도 식당인데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 훨씬 잘 되더라. 그다음에 연탄이나 조개탄에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개탄을 제가 아까 작게 이렇게 가루로 만들고 입자로 만들어서 착화제로 할 수 있다. 그게 방송국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자동은 수동은 긴 게 있어요. 근데 자동은 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길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했더니 또 그게 또 그 방송국에 캠핑용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상실인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캠핑용으로 해가지고 이거 부탄가스잖아요. 보통 부탄가스를 갖고 다니는데 부탄가스를 집안에 있는 어떤 가스 호수 줄처럼 해가지고 조리기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하면은 그 밑에 열을 받고 터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같은 것도 저기 있어요. 일반 부탄가스도 큰 거 갖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 조리기고 난방기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그것도 혹시 만드시는 건 아니죠.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안에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집안에 도시가스 전부 허가가 나거나 안전하다면 도시가스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좀 따서 여기서 이렇게 가스 분배기 만들어서 전기 온수기도 하고, 가스 온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확대가 시킬 수 있을 텐데 그건 좀 안전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단 그 부분을 따라하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 혹시라도 모르는데 전기 용량을 따라서 15W, 30W, 60W 만드는 기술 그래서 전기의 밝기를 그렇게 하고 LED 등을 40개 램프가 그러면 20개만 언오프 구조를 10개만 40개 이렇게 해갖고 전기의 밝기를 만들어 이것도 하시는 건 아니죠. 이분은 혹시나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니시면 괜찮은데 이거 콘센트인데 내가 이거를
누전 차단기를 달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서 한번 사다 봤는데 탈 뻔했어요. 이게 뜯어봤더니 이게 얇은 거를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전기에 구리줄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기 열이 축적이 되어서 이게 불날 뻔했거든요. 두 개 샀는데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서 이게 빨리 빼버렸습니다. 여기더라고요. 여기다 달아놓는 거예요. 누전 차단기. 그렇게 만드시면 또 그렇게 만드실 건가? 근데 기술도 모르고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누전 차단기는 여기다 다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 만든 이렇게 누전 그 얘기를 했더니 멋대로 그냥 어디서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던데 방송과에서 관련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네, 부탁드립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말도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런데도 이렇게 콘센트에 약간 문제가 있다. 전 세계 다 규격화돼 있잖아요. 이거를 넓다 그래서 두터운 건 아니다. 그래서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원가가 많이 있다면 구리줄이라도 구워줘라. 아니 모듈 두텁게 만들어서 두텁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하시면 되겠어요.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기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한 상태에서 분기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원인이다. 이거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꽂을 수 있게 물이 들어갈 불안하잖아요.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하는 콘센트 만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서 전세계 특허하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가에서 남의 기술을 함부로 못한다로 사용하지 맙시다. 너무 제 기술이 모둠으로 YTN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데 제가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걸어다니는 사람 뚜벅이용, 걸어다니는 사람용, 장애인용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반도체 이동 명령 저장에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하거나 모든 카메라나 모든 이렇게 CCTV 모든 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사람 같은 거 특정 공간에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있잖아요. 카메라니까 해가지고 그 안에 좌표 숫자 방식으로 사람과 차량 다 움직이는 것을 일련번호를 따라서 좌표 숫자로 추적합니다. 그래서 눈 같은 것도 파악하고 눈 몇 센치 이렇게 여기다 망원경 같은 구조를 달아 놓으시면 좀 더 이렇게 좋은데요. 그 같은 것도 제 기술입니다. 망원경 같은 것을 좀 탈착식으로 자체 장착으로 나오면 멀리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싼 거 대비해서 훨씬 더 화면을 잘 볼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조명 달아놓은 작은 조명이든 뭐든 조명을 달아놓으면 훨씬 더 야간에 자동차도 이렇게 보면 빛을 상대방에 비치기 때문에 자동차 붙이면 이렇게 그때 보이는 거잖아요. 되돌아오는 빛이 낮에도 여기다 CCTV나 카메라 망원경 이런 데다 빛을 이렇게 보내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렌즈가 여러 개 있는 각도별로 찍을 수 있는 렌즈 통합해서 와이드 하나만 이것도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감히 CCTV만 이렇게 CCTV에다 경보 기능을 주는 것 CCTV나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경보 들어오면 좋죠. 이것도 제 기술. 현관문 비디오에다가도 경보 기능 주는 거. 조용히 거기서 울리는 거 아니면 조용히 이쪽으로 오는 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이런 거가 이제 물류 추적을 하기 때문에 편의점, 마트 이런 그다음에 어떤 물류 창고에서 물건의 이동을 직원이 아체 물건을 입고를 해놓으면 어디에 몇 대에 몇 개 있다는 것을 컴퓨터로 기록해 놓으면 그게 이제 물건을 꺼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인식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편의점 대형마트에다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 물건을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다가 계산대에서 가격 얼마 해갖고 이것을 인식을 해서 계산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물건의 이동을 추적해서 물건을 집었잖아요. 물건의 이동을 추적해서 계산에 이렇게 물건을 집었다 어떤 장소에서 이쪽으로 가져왔다. 그럼 몇 개를 놨는지가 계산대에서 몇 개를 놨는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어떤 RFID 방식이 아닌 재고 관리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SK에서 하지 마세요. SK 플래닛에서 어떤 특정 장소, 이렇게 특정 구역을 지하철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 몇 명인데 하기 이거 혹시 물류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와이파이에다가도 SK텔레콤에서 서로 이렇게 유선 인터넷 기반을 가진 회사가 여기서 와이파이나 기타 다 무선 송수신 장치를 둬서 오케터처럼 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 멀리 송전할 수 있다. 멀리 송수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주고받는다. 이게 서로 이렇게 스마트폰 회사가 서로 파형이 틀리잖아요. 전파가.
그걸 주고받는다. 또는 뭐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파잉 인터넷 전파를 주고받아야 되겠네요. 이걸 얘기했더니 그대로 하시더라고. 와이파이. 그다음에 서로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기에게 이렇게 해서 전파를 라디오 전파, 방송, 텔레비전 전파도 그러면 정부에 서관한 전파는 하나지만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의 방송국도 만들 수 있는 방송 채널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무선으로 터뜨릴 때 이것도 이렇게 하나의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하거나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뢰 뭐 이런 것들은 폭탄, 수류탄, 박격파 폭탄이 할 때도 숫자가 많을 때는 호출번호를 틀리게 해서 터뜨리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터뜨리거나 호출만 틀리게 해서 터뜨리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대전차지뢰를 원하는 대로 터뜨릴 수 있죠. 대전차지뢰나 대인지뢰나 원하는 것을 다시 이제 끄고 언오프 방식으로 지금 뭐 대체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쟁 때 보면 지뢰 심어놓는데 다시 제거하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오프 시키고 나서 제거하면 좋겠죠. 언오프 시키고 이렇게 대전차지가 100개다 그러면 이렇게 호출번호들로 각각 터뜨리거나 한꺼번에 터뜨릴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TV 리모컨도 이렇게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게 해서 해가지고 기능을 조작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서 각 가전기기가 틀렸잖아요. 사물 인터넷 그걸 조작하거나 조명을 할 수도 있고 TV도 할 수 있고 뭐 보일러 할 수도 있고요.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보일러 작동, 조명 작동 이게 저기 뭡니까 TV 작동, 컴퓨터 이런 컴퓨터 작동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지적재산권 법이 있어 향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 생각을 하세요.